하고요. 7월 1일 해리포터의 별이 빛나는 증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. 오늘은 또 다행히 모두 그린라이트입니다. 다우나 S&P, 나스닥이 모두 다 오르고 있죠, 여러분. 제가 방금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? 네. 그래도 아무리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이거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얘기 해도 백신이 주는 이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백신 소식 때문에 좀 힘을 받아서 다우는 0.18%, S&P는 0.50%, 나스닥은 0.24% 오르고 있습니다. 어제 그리고 그저께 다 이렇게 좀 혼조세나 아니면 좀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시작이 그래도 좋습니다. 여러분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이자인데요. 화이자에 대한 이제 뉴스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? 네. 그래서 이 화이자에 대한 뉴스를 좀 깊게 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찾았을 때 이 화이자가 한 4% 이상 올랐거든요. 혹시 여기 화이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가지고 계신 분 커밍아웃 하세요. 예, 지금 4.09% 오르고 있습니다. 물론 이번에 발표한 거는 임상 초기입니다. 지금 화이자가 이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와 같이 손잡고 코비드 19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파이자는 독일 제약사잖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후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BNT 162라는 후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실험을 미국에서 개시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45명을 대상으로 초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한 결과 전원한테 다 항체를 찾았다는 거거든요. 물론 이 풀 자체가 워낙 작은데, 예, 풀 자체가 작긴 하지만, 그래도 모두 다 행체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름이 워낙 없는 데도 아니고, 나름 그래도 이 전 세계에서는 가장 오래되고, 전통이 있는 독일 제약사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진 않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왜 길리어드도요, 초반에는 좀 말도 안 된다. 아니, 길리어드는 무슨 바이러스였죠? 길리어드는 원래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였잖아요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. 그래서, 길리어드도 초반에 사실은 거의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보고, 사실 반신반의했는데, 오늘도 지금 뉴스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공급되잖아요. 전 세계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, 물론 뜬구름지 않는 그런 제약사도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도 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은 아예 그렇게 가짜뉴스나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지표나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, 저는 길리어드도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, 그래도 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습니다. 제가 길리어드 초반에 엄청 열심히 보도했던 기억이 났는데, 그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막 단독 기사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. 네, 화이자는 그래도 독일 제약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45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each patient received 10 on 30, 100 마이크로그램 도스. 그러니까 다 다르게 주입량을 다르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 all participants in the two lower dose group had significant. 그러니까 45명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two lower dose 그룹이니까 네, 여기서 보면 two lower dos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? 30도스를 넣은 페이션츠가 긍정적으로 보였다는 것 같아요. 네, 요거 전원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
좋은지를 봐야 되는데, 네, 거의 전원인 것 같아요. Most patients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전부 항체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, 여러분. 어쨌든 백신이 뭐 나와도 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. 이런 파우치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, 백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,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. 그리고 증시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효과가 큰 뉴스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맞네요. 네.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OR7ROK님. 네.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, 아이디가. 그리고요, 오늘 또 한 가지,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소비 관련한 지표가 얼마 전에도 그 Consumer Confidence라고 해서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, 한데, 지금 이 준 페이롤, 그러니까 이 페이롤에 대한 지표가 오늘 나왔어요. 이게 뭐냐면, 페이롤이 우리나라 말로는 급여를 주는 종이? 네, 그러니까 이제 뭐 월급 명세서 같은 건데요. 이 미국에서는 월급 명세서가 얼마나 발행됐느냐에 따라서 고용이 잘 되고 있는지, 고용이 얼마나 줄고 늘었는지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걸 ADB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.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약 200만 건 급증했다. 이렇게 나왔는데, 정확히 말하자면 237만 건인데요.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았습니다. 원래 기대는 한 300만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, 기대치보다는, 좀 낮았지만요. 그래도 이제 감소가 아니라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요. 연준 파월 의장도 계속 강조하는 게 고용을 얘기하고 있고요. 재무장관도 고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실 때 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실망감을 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는 뭐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고용이 이제 지난 5월에서 6월 정도가 좀 급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 언론사들이 기사 낸 거를 보면, 그래도 5월이 언제였죠? 리오프닝 때부터는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. 이런 리포팅을 내고 있고요. 이 아저씨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여기서 보면 이제 산업군으로 봅시다. 여기 이제 산업군으로 보면, 어떤 게 나오냐면 가장 많이 고용이 좀 늘었던 것을 보면 제조업 부분 고용이 약 45만 건 정도 늘었고요. 이 서비스가 191만 건. 네, 그러니까 고용이 어디서 늘었는지 보는 이유는 어떤 기업들, 어떤 산업군이 회복세가 가장 빠른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힌트거든요.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실 때 연계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39만이 manufacturing, 그러니까 제조업이었고, 그리고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서비스업 191만,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39만 정도가 나왔고, 제조업은 약 8만, 아니죠. 제조업은 45만 건. 8만이 아니라, 네, 건설업은 이제 39만,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선방한 곳은 서비스업이다.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또 줄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. 네. 서비스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고용이 많이 줄었고요. 반대로 또 이번에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서비스였고, 그 다음이 이제 제조업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무역에서도 한 28만 건 늘었으니까요. 무역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특히 레저나 숙박업, 우리 지금 호텔 주가, 여행주 관련주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, 이 관련해서는 지금
100만 명 좀 안 되게 고용이 급증했다고 지금 나오네요. 이걸 읽어보면. 그래서 다행히도 그 계속 여행업이 아무리 이제 셧다운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7월부터는 그래도 여름에 휴가를 가긴 가겠죠.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. 제가 이따가 하나 얘기를 하려는데 바로 얘기할게요. 오늘 그 특징주 중에서 하나를 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있어요. 올랐을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이제 제가 올랐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을 때 떨어지면 참 애매한데, 네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봤을 때 올랐을까요? 유나이티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8월부터 약 2만 5천 편 정도를 추가 운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네, 제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더 버벅거리고 있습니다. 추가 운행하기로 한 노선들을 보니까 대부분 국내,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그 노선이었어요. 네, 그래서 뭐 보즈만, 몬타나, 메인 이런 쪽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미국의 휴양지에서 좀 집중적으로 운행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지금 제가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요.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아마도 지금 증시를 봤을 때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. 지금 이제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지금 제가 폰으로 다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7%나 급등했습니다, 여러분. 네. 7% 이상 올랐습니다. 항공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나요? 네.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국내선도 재개를 한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빅3 에어라인조차도 국내선을 좀 늘릴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페이스북의 이 보이콧으로 지금 사실 기술주가 조금 안 좋잖아요. 근데 또 오늘 하나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. UK Competition Watchdog,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경쟁 감시위원회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 영국 내에서 온라인 광고를 독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. 그래서 또 하나의 리스크로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전망을 보면 미국의 기술주가 하반기에 더 강세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디지털은 운명이 됐다. 모두 다 디지털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많이 디지털화가 됐잖아요. 근데 아직 미국만 가더라도 이렇게 그 온라인 주문해서 배송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땅덩이가 넓고 그래서 그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. 그래서 디지털화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구글이나 뭐 애플, 아마존, 트위터, 스냅 이런 기술주, IT주들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특징주를 하나씩 또 보려고 해요. 오늘 이제 구글이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 구글을 이야기할 텐데, 구글이 원래 9월 달에 사무실을 다시 열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로 했는데, 이 지금 코로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캘리포니아 주나 그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무실 오픈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최소 9월 7일까지는 폐쇄가 될 거고, 어, 그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을 좀 다시 줄이겠다. 그래서 다시 지침을 좀 정하겠다. 노동절까지는 일단 모든 사무실을 좀 닫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좀 연기하는 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또 하나의 또 근심거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욘드 미트라고 캐나다의 그
패티버거인데 이제 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 콩고기로 만든 네, 그 베지테리언을 위해서 채소로 만든 햄버거 패티 있잖아요. 이 회사가 사실 최근에는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좀 며칠 사이에 좀 주가가 휘청거렸는데 지금 여러분 10%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왜 올랐을까요? 기억나시나요? 왜 올랐을까요, 여러분? 비욘드 미트가요. 미국에서도 잘 나가지만 지금 중국에서요. 사람들이 이 헬스 컨선,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. 중국에서도.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알리바바랑 손잡고 중국 식료품 소매 매장에 진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에 지금 오늘 10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저 이거 뉴스 확인 안 했으면 아마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장전에 좀 샀을 텐데 네, 이거 뉴스 준비한다고 사질 못했어요. 예. 저는 오늘 이거 급등할 것 같았거든요. 뉴스 보자마자. 그래서, 그런 것도 있고, 예, 탕크루즈 님이 지적 잘하셨어요. 중국 돼지 독감에 어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. 앞으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그 베지테리언이나 이제 육류를 좀 피하고 채소를 먹는 그런 베지테리언이 증가할 거로 보이는 게 워낙 육류와 관련된 바이러스가 많아서 이 건강에 대한 좀 컨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지금 그래서 이제 비욘드 미트는 10.59% 증가했다.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이 콩고기를 활용한 샌드위치를 내놨잖아요. 거기는 이제 비욘드 미트 건 아니고 임파서블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. 임파서블 푸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아직 안 된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미트 패티가 아닌 베스테리언 그 패티 시장에서는 버거 시장에서는 비욘드 미트가 좀 독보적이지 않나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비욘드 미트는 사실 지금 이미 KFC 중국 지점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활발하게 납품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오늘 그리고 어제 페덱스 물류업체, 페덱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.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이제 워낙 활발해지니까 페덱스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오르고 했는데 지금은 무려 16%, 와우.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매출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어요. 예, 타격은 있었지만 지금 얘네들은 이제 회계 기준을 5월에 끝난 게 이제 4분기라고 하는데 매출이 무려 21조 원. 네.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, 여러분. 페덱스가 16.2%. 오늘 좀 컴퓨터가 많이 느리네요. 그래서 버벅거리는데 하여튼 16.2%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.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. 네,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배송이 늘면 늘수록 이 배송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? 네. 그래서 여러분, 페덱스 이제 그렇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메이시스인데, 이 백화점 메이시스는 지금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훨씬 많기 때문에 판매량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다.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, 올해 이제 목표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. 오늘 뭐 실적 전망이나 이런 거 제시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메이시스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. 네,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바이러스 백신, 화이자 소식에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. 하지만 중국과 갈등, 요것도 여전히 변수다. 오늘 처음으로 first arrest, 그러니까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에 처음으로 이 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서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강경한 카드를 내놓을지 이 전략적인 어떤 카드를 내놓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지는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것들이 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은 더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Apple has reportedly stopped updating thousands of iPhone games on China App Store. 애플도 이제 중국에 조금 멀리 하나요? 아이폰 게임, 그러니까 그 중국 앱스토어로부터 아이폰 게임 같은 거를 업데이팅 하는 거를 중단했다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이제 좀 거리두기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안보 위험이 있다면서 거리두기가 되는 것 같고요. 네, 오늘은 자,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여러분,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강세 이 시장이 좀 더 쭉 가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다행히 이 그린라이트로 끝났으면 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요. 내일도 다시 그 뉴스부터 7시, 8시 사이에 뉴스 올라가고 그리고 밤 11시에 별 이상 없으면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모두 감사합니다.